당 배경이라든지 그동안 발언 같은 것을 미뤄보면은 유엔 참석하기 전에 하루 전날 전에 이제 외국군이 용병이다. 또 이번에 유엔에서 그렇게 중국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도 다루면서 오늘은 국제 뉴스가 없고 국내 뉴스하고 그다음에 투자 부분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는 이 대법관들, 대법관들이 이제 아뜨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참 잘못했죠. 대법관들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법관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나라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에 이 양반이 천대엽이라는 사람이죠. 부산 출신입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 양반이 20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연수원의 선거를 전부 다 덮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가 영 어그러져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다 이제 덮이겠지만 뭐 나라가 이제 제 궤도를 찾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비난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그 한민족의 진로를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천대엽 대법관인 거죠. 이제 사법 독립이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흔들리니까 대법원의 2인자인 행정처장이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이재명 재판 사건이 청문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천대엽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5년 동안 한국의 선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국내에 손을 꼽을 정도로 선거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모든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뭐 역사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대엽 씨가 나서 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요직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를 이끄는 이른바 엘리트들이 직업윤리가 바닥 수준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기약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가 무슨 장난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대법관 전원 검토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거지 그 전원 합의체로 넘기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조희대 대법관이 노력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변호하는 내용들이 여기 오늘 중심을 차지하네요. 천대엽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소부에 배당된 이재명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압에 회부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전원 합의체 판결문 다수 보충 의견에 상세히 설명하듯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다. 그래서 대법원장한테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 이제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고 대법원장을 이제 국회 청문회로 이런 불러가지고 모욕을 줄 그런 걸 하니까
세상이 크게 바뀐 것은 바뀐 거죠. 아직도 뭐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이 역사를 되게 보게 되면은 아주 우연한 사건, 그리고 그 국면에 있었던 몇 사람 때문에 역사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이 뭐 예고편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대엽 씨처럼 20대 총선을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이런 인물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그냥 바꿔버린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인물이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역사가 그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왔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천대엽. 아직도 뭐 나이가 얼마 안 될 거예요. 대법원 중에서도 출세를 빨리 해가지고 아주 빨리 그렇게 된 거죠. 하긴 뭐 이 사람들이야 나라가 뭐 죽을 쓰든 말든 간에 대법관들 다 나오면은 또 정관 예우들 받을 거고, 그렇게 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완용이도 잘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그냥 병이 아주 깊은 겁니다. 그냥 경쟁력 하락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뭐 요소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이제 어렵게 된 거고, 뭐 지금 상황에서 미뤄보게 되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뉴스를 그냥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어떻든 간에 대부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제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치르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양반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천대엽. 완전히 선거를 다 덮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의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 이 천대엽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아주 큰 역할을,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나라도 잃어보고 식민 지배도 받아보고 IMF 구제금융도 받아보고 전쟁도 경험해보고 이런데 정신 자세가 그냥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너무나 여러분들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래서 종자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역사를 바꿔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천대엽 씨 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자, 다음에 이제 뭐 IMF 구제금융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IMF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나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은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은행들이 망했고 멀쩡한 기업들이 이름들 헐값으로 다 팔려나간 것을 봤는데 그냥 그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그냥 잘 안 되겠나. 그렇게 닥치고 이름들 낙관론은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여기 이제 IMF가 이 빚 줄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에서 이렇게 빚을 늘려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갚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수출이 얼마나 앞으로 어렵겠습니까? 미국의 상무부가 유럽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제 관보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경쟁 국가들인 일본, 유럽 자동차들은 전부 다 수입 자동차가
15% 이런 관세를 물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계속해서 25%를 매기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양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25%를.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덕목 가운데 정직이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뭐 얘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많았지만 아이들한테 항상 정직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패키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약속을 구두 약속이라 구두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총칼 들이밀고 여러분들 협박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돌아가가 이런 딴소리를 하는데 그 딴소리들이 대부분 다 외신을 통해 전달될 테니까 마치 미국이 협박을 해서 이런 3억 3,500억 달러를 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한국을 이렇게 25%로 대미 수출 흑자 가운데 자동차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유럽연합하고 타결이 돼 가지고 9월 25일 날 연방 관보에 여러분들 게재되니까 뭐 늦어도 10월 1일부터는 이제 15% 적용을 받겠네요. 우리 대미 수출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대미 수출 흑자의 50%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수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돈이 거의 안 남다는 겁니다. 이런데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씀씀이를 늘리는 겁니다. 그게 무작정하는 거죠. 셈이 밝지 않은 겁니다. 셈이. 산수가 밝지 않은 거죠. 산수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질 건 따지고. 그 이제 이번에 IMF의 아마 연례회의 모양입니다. 연례회의. 고령화 빠른 한국 나라빚 급증 경고. 이게 이런 돈을 빌려준 사람들 전부가 다 주목해서 볼 거 아닙니까? 신용평가회사 피치 뭐 그다음에 S&P 이런 데 하는 게 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니터링 관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이 양반들이 아마 이제 이번에 서울에 와가지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라흘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이네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이 사람들이 또 모르는 거가 있을 테니까. 한국의 지금 뭐 선거 상황이나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잘 모를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국제통화기금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재정개혁이란 건 딴 게 아니고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구조조정하라는 겁니다. 공짜 남발하지 말고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늘리지 말라는 거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나라가 늙어가면서 나이 든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때니까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좀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라.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앵커 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몇 년까지는 빚을 어느 정도 감축한다. 이런 종류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 목표를 걸어두라고 권고한 것이다. 아니 한 집안도 이런 걸 하는데 나라 빚을 어느 정도 이런 데 감축할 거라든지 어떤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그 목표 하나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재정기획부가 2020년도에 이런 재정 건전성을 위한 목표를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고민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해 버린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깝깝한 겁니다. 이러니까 뭐 이제 그냥 그야말로 위기로 가는 길로 돈을 어느 정도 이상 써서 안 된다 이런 규율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냥 쓸 만큼 쓰자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를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 준칙은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여러분들 5년 동안 관철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냥 제가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자 살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문제가 여러분들 무슨 노력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재정규율을 확립하여서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5년이 지나도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터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무슨 뭐 험담이 아니고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정하고 자신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하다. 한국은 고령화 사익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이거는 여러분들 인구 구성비가 변하는 것은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인력수가 줄어든다든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그런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 그것도 결국은 인구 구성비 변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40세에서 50세 정도의 그런 자산 수요가 많은 인구 구성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 사회의 미래나 한 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건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이수가 얼마고 그다음 평균 연령이 얼마고 하면은 인구 구성비가 전체에서 65세 인구가 얼마를 차지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비해 가지고 재정을 좀 야무지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니까 구실 없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구실이란 것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46% GDP 대비 40%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빚을 더 내기 위해서 허물어뜨린 것이 40%지 않습니까? 40%. 그때 꼭 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프랑스가 이런 100% 넘는 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있으니까 미국이 100% 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일본이 100% 넘는 건 더더욱 문제가 아닌 거죠. 어차피 엔화는 여러분들 안전자산이니까. 한국은 종이지 않습니까? 원화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모르면은 뭐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IMF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재정 피스컬이라는 용어를 객관적 의미로 사용한 건 4번 빼고 10번이나 쓰면서 한국은 재정 건전한 노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 아껴 쓰라는 거 아닙니까? 돈 펑펑 쓰지 말고 돈 좀 아껴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장 잠재율이 잠재 성장률이 수렴함에 따라 성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성장 안 한다는 것은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장기 대규모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게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기에 1788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이런 합쳐가지고 3천억, 공기업 부채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3천억, 공기업 부채가 한 천조죠, 천조. 그다음에 연기금 여러분들 약속한 거 연금 충당금 성격의 부채가 3천조 합치면 7천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안고 있는 광의에 여러분들 부채가 7천조 거기다 민간 기업들이 지고 있는 게 3천조 그다음에 여러분들 민간 소비자가 지고 있는 그 전세 보전금을 합쳐가 3천조 1경 3천조 정도가 지금 빚이지 않습니까? 최소 추정치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국내 기관들이 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빚 관리 문제. 빚은 정말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 그 어려움 발생하기 전에 줄여나가야 되는데 뭐 그냥 계속 돈을 쓰는 거죠. 국책사업을 일으켜야 또 뭐 생기는 것도 있을 테니까. 펑펑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돈을 못 벌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버는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저렇게 뜨니까 분화방처럼 이러면 다 달라드는 사람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가가 부양이 되려면은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출도 쑥쑥 늘고 이익도 늘고 현장에서 이러면 아우성인데 중국 때문에 이러면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거다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에 전기료 급등 물값 쇼크 제조업 발전을 두께운 두 개의 기둥이 균열하다.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웠으면은 이 전력산업연구에 대학에 계신 분들하고 기업이 여러분들 힘을 합쳐 가지고 2025년도 전력산업연구의 정책 세미나 기업 경쟁력 붕괴시키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안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들이 나서 가지고 세미나를 한 겁니다. 아마 에너지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 공대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해야 오르는 겁니까? 주가가 이러면 하늘에 떨어진 게 주가입니까? 땅에 솟아오르는 게 주가입니까? 주가란 게 뭡니까? 주가라는 것이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부산물. 기업이 성장한 결과물 영어 표현으로 바이 프로덕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프로덕트가 아니고 주가라는 것은 바이 프로덕트 성과물이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러면 주가가 높은 것이 미 연방정부가 이름들 지원을 팍팍 해서 이름들 주가가 오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권 전문가들이 전부 나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5천 시대 간다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입을 맞추는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내가 볼 때는 실적이 좋아야 실적의 결과물 실적의 부산물이 주가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여러분 주가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여러분 주가가 좋아져야 할 겁니다. 이익을 남길 때 어디 있습니까? 미국 시장이 맛이 가고 내수 시장이 맛이 가고 그럼 어디를 개척할 겁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미 수출 흑자 여러분들 절반 정도가 자동차가 남기네. 자동차가 이제 뭐 자동차를 팔 수 없는 여러분들 상황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어디서 남길 겁니까? 내수에서 가격 올려서 남길 겁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생각을. 여러분 회사가 지금 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을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돈이야. 실적이란 게 뭡니까? 첫 번째 전기료 원자재료 물값 인건비 거기다 사람들의 이제 폐기 이런 거 있겠죠.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어느 거 하나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전기료는 진짜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이래가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한국에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전문가가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24일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의 115% 수준까지 올라, 이것도 불과 여러분 1, 2년 사이입니다. 산업 경쟁력은 붕괴 수준이다. 이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이 중후장대형 산업,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기후 환경 정책에 에너지 정책을 삼키면 제조업과 미래의 AI는 포기해야 됩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리 제조업 성공의 배경인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물이란 기본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자리다. 원인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원인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이 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 파악하는 능력도 여러분들 없어졌고 문제를 해결한 능력도 없어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투입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기료가 115%까지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경쟁하겠냐. 그동안 우리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이란 세계 최고 수준의 유틸리티 필수 재료 공급을 자랑했다. 한국은 아주 여러분들 인프라를 잘 갖춘 나라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십 년 먹고 산 겁니다. 전기 싸고 물 싸고 해가지고. 덕분에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 먹는 하마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 일이 된 것이다. 전부 다 비싼 겁니다. 인건비 비싸졌고 전기료 비싸졌고 물가 비싸졌고 준조세 여러분들 부담 늘어났고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돌아서면 전부 다 규제인 겁니다.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주가 5천이라고 하니까 다들 정신들이 나간 겁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이, 논리적 사고가. 내가 이런 한국 주식 갖고 있으면 착착 정리해 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 저로 이렇게 한 거죠. 정부는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낮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 숨통을 줄이는 것은 요금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폭등에 가까운 인상 속도다. 2022년 이후 4년도 안 돼 70% 가까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러니까 이제 현대제철에서 루이지애나 여러분들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겠죠. 전기뿐만 아니라 물까지 난리다. 지금 울산, 부산 등 주요 공업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공업 용수도 요금이 도미노처럼 인상되고 있다. 인상폭도 심각하다. 울산은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2%, 광주는 2024년부터 4년간 매년 11% 상수요금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 하니까 그냥 뜯어먹는 거. 지금 여러분들 돈이 생기는 만 관심이 하지 돈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앞 세대는 이런 기초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치수, 치산 치수, 용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전부 다 눈앞에 이런 뜯어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주가도 이런 뜯어먹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를 키워서 이런 주가가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당 높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가격 구조의 왜곡도 심각하다. 산업용 전기는 대량 구매인데다 집집마다 송병전선을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정보유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거꾸로다. 표를 얻기 위해서 가정용은 여러분들 억제를 하고 산업계 전부 다 그게 소수를 약탈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소수를 약탈하게 되면은 다수가 나중에 가장 피해를 받는데 그까지 2차 효과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탈원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로 여러분 가정용도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왕창 여러분들 뜯어내는 겁니다. 광역 상수도 요금도 12년간 동결하다가 공기업 부채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자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을. 그래야 여러분들 물도 좀 절약에 쓰고 서서히 적응해 나갈 거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원전을 놔놓고 전부 다 지금도 정신 무슨 풍력이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돈을 이제 못 만들 겁니다. 돈을. 그리고 기업이 망가져도 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거가 망가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도 여러분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이런 문제 다 볼 거 아닙니까? 자, 한국 사람들 판단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은 여차하면은 반미 여러분들 분위기 띄워가지고 줄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제 뭐 이준석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먼요. 미국이 계속 압박하게 되면은 반미가 뭐 그럼 반미가 하면 반미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미국하고 그냥 바이바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미국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일부가 나서가 선전선동해서 언론이 빵빠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미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 갈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판단 잘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하게 돌아가네요. 한국의 지도층이 미국하고 여러분들 줄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일본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일으키가 이름 죽는 거 봤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안 가지겠지만 지금 완장찬 사람들 이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번에 유엔에 가서 이런 연설하는 거나 유엔 떠나기 전에 무슨 외국군이 용병이고 무슨 굴종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꾸미고 있구나. 여차하면 그냥 중국 쪽이 줄을 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위험한 게 아니고 완전히 속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방송하면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이 실질적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나는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이제 양상훈 주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양상훈 주필은 한국의 요로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보력이 뛰어날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 주제가 이 나오는데 제가 심상치 않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다 이름 집어치우고 양상훈 씨 여러분들 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 현금으로 3,500달러 투자할 방법이 없다. 나 동의합니다. 애초에 3,500달러 투자 약속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제는 물리지도 못한다. 약속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 겁니다. 결국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고 트럼프의 보복을 각오해야 된다. 나는 동의합니다. 경제는 미국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퇴색될 것이다. 특히 25% 관세를 내는 현대기아자동차는 일본차에 밀려 미국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동의합니다. 피와 땀과 시간을 들여 일군 미국 시장이 있고 다른 품목들도 크든 작든 전부 다 피해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경제는 미국이 경제는 중국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을 닫아 걸고 공장 지어주러 간 뭐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지금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을 다시 보고 있고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긴 시각으로 이런 문제를 보는데 대단히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문제보다 중국의 놀라운 성장 때문이다. 미국이 결국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반도에 갇힌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양상훈 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인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구한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줄을 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식자층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미국의 실상을 이런 모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줄대다가 여러분들 중국 쪽으로 줄을 대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이 자초하고 있고 발빠른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양상훈 씨가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이렇게 확인한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이 흐름이 트럼프를 또 어떻게 화나게 할지 모른다. 한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미국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국 스스로가 뭐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고 그럼 미국한테 별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 가장 미국의 솔직한 입장은 6.25 전쟁 전에 여러분들 껐던 그 방위선 라인이라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냥 미국이 1945년에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이 한국에 끌려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각이 좁은 겁니다. 이렇게 시야가 여러분 협소한 겁니다. 시야가 좁고 이러면은 오판을 하죠. 한 나라의 진로에서 오판을 하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골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 이거를 양상훈 씨도 동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름 트럼프가 그렇게 이름 압박하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진짜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냥 여러분들 미국은 그냥 에치슨 라인 끄었던 것처럼 그냥 동북아에 있는 한국이 그냥 지도 놓고 보시면 지도 놓고 남중국해하고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국이 계력 같은 존재인 겁니다. 정이 있어서 100년 전부터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끌려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중국 쪽에 줄을 서겠다. 그럼 바이바이 겁니다. 미국이 자초하고 있고 발빠른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정말 제가 나는 이거 보고 양상훈 씨 시각도 대단하지만 양상훈 씨가 만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구나. 별로 중요한 장소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이란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함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만하고 이런 일본선만 지키면 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외국군이 용병이니까 굴종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사 좀 동원해 가지고 미국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생각 같으면 그걸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정말 안 믿어 불확실한 점이 많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대중국 최전선 기지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전쟁에서 평택에 이런 군을 주둔해야 될 별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사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이런 시각이 서로가 다른 겁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 양상훈 주필 이야기입니다. 공병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을 바꾸어 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이승만이란 거인이 남긴 여러분들 80년 정도 유산을 전부 다 뭐죠? 그리고 나라는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국 쪽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순간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층들의 시야가 좁은 겁니다. 미국은 한국인에게 이런 사활이 걸린 생명줄입니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대국이 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여러분들 끊고 그 미국인들이 가장 처절하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하고 줄을 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과 시야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공병호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줄을 바꾸어 서겠다는 건가? 당신들 뭐 미국을 중국이 막지 못 중국이 미국을 막지 못할 미국이 이러면 중국을 막지 못한다고 정신 차리라 이야기죠. 너희들이 미국을 알아? 미국이 중국을 미국 기술과 전부 여러분들 장사를 지금까지 하는데 무슨 미국이 이러면 중국을 못 막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중국은 우리를 속국 취급할 나라다. 잘 안 해.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그냥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이러면 중국 쪽으로 줄을 본격적으로 대기해 주는 거나 그냥 한국은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 독립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는 예시당도 여러분들 처음에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차지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회를 봐가지고 그쪽을 돌 거다 이렇게 나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수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 선거 못 지키면은 진짜 골로 갈 거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당신들 독립 유지하겠냐? 진짜 제가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독립 유지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뭐 밑에 여러분들 댓글 남기신 분들 보니까 비슷한 생각들이 많네요. 미국이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한번 쏘았으면 됐지. 주가 주도 성장에 또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 다 나서가지고 주가가 5천이 됩니다. 뭐 야단인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뭐가 있으면은 주가가 지 혼자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냐.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돈을 때려버 이러면 주가를 부양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이러면 유지가 되겠냐 이야기죠. 임금을 펑펑 주면 이러면 성장이 주도된다 이러면 사기를 친 걸 봤지 않습니까? 한 번 당했으면 되지 어떻게 몇 번 당하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니까 오늘 방현철 기자가 아마 경제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입니다. 하다 보다 이러면 한심해가 그럴 수 있네요. 지금 주가 주도 성장은 주격전도다. 그래도 조선일보 여러분들 농객들이 실력은 아직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주가 주도 성장이란 말이 돕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 주도 성장이란 유사 성장론으로 경제에 큰 주름살을 줬는데 이번엔 주객이 전도된 성장을 추구한 거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통 이론이나 이런 부분을 추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런 것을 그냥 여러분들 정책화하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임금 나눠주면 성장이 주도된다. 그게 얼마나 사기입니까? 그래도 그 사기꾼들 앞에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주가를 주도하면 성장이 됩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하면 주가가 여러분들 좋아질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공약 사항이니까 그걸 달성해 주가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방현철 기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종 일관 주식시장을 부양해야겠다. 주가를 부양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에 오르내리들이 뭐 블랙록 사장이 들러간 게 전부가 뭐죠?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주가 주도 성장하면은 왕창 망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있으면 잘 팔고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즉시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장하상, 김상조 다 나오네. 주가가 부산물인 겁니다. 그게 정직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고난은 거짓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보게 되면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기업들이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야 되니까 기업들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가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주가 주도 성장을 염두에 둔다는 근거 중 하나는 대통령의 말은 부의 효과를 가리킵니다. 주가가 오르면 국민은 자산이 불었다는 생각에 소비를 늘리고 경제 성장으로 선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는 그렇게 되겠죠. 기업에 실적 없는 여름 주가 부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시장의 바람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 바탕은 상장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우량한 기업이 많아야 주가가 우상향합니다. 미국의 S&P 500가는 주가 지수가 왜 여러분 계속해서 우상향합니까? 기업들이 성과가 좋으니까. 정부 여당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입법과 정책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쟁의 대상이 늘어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반대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게 대표적인 겁니다. 경제정책은 나만 옳다는 고집을 부리고 상황에 맞춰 유연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되죠. 제가 외환위기를 여러분 30대 경험하고 크게 깨우친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직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결국 어마어마한 화를 자초한다는 거죠. 세상사를 관통하는 게 정직입니다. 대한민국 이름 지금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은폐, 사기, 조작이 이름들 일상화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가 이름들 부양, 주가 부양, 주가 주도 성장, 주가 부양 성장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정직한 정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니까 시장과 반하는 그런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량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의 성장이 돌아오고 성장이 주가 돼서 개인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주가가 우상향한 것은 미국과 세계 경쟁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있고 이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진짜 성장에 필요한 실용이 뭔지 되짚어 봐야 됩니다. 뭐 복잡한 거 여러분들 이론 이야기할 거 없고 성장은 부산물이다 이야기죠. 과실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주가 주도 성장론을 외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국내 문제가 좀 많은데 6번째 맹하게 쳐다보다. 이 쳐다보다 맞죠? 여가 아니죠. 이제 늘 제가 좋아하는 글인 이응준 신의자 소설가가 오늘은 중국을 대표한 류신하고 마오쩌둥을 다루는 글을 짧은 글을 올렸네요. 류신과 마오쩌둥. 보시죠. 여기에 이응준 소설가 서양 의사가 되려고 일본 유학 중이던 류신은 수업 중 중국에서 러일 전쟁을 치르는 일본군이 중군이 스파이를 참수하는 환등 슬라이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처형당하는 중국인을 맹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 속 다른 많은 중국인들이었다. 류씨는 인간의 무식과 어리석음을 정오했고 이념 이전의 민족성을 바꾸고 싶어 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작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류신이 작가가 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념 이전의 민족성을 바꾸고 싶다. 민족성 바꾸지지 않습니다. 민족성은 어마어마하게 끈적끈적한 겁니다. 민족성은 바꾸지지 않는 겁니다. 해외 시장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그 시대에 잠시 우리 민족성이 어두운 면들이 다 이렇게 묻혔죠.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도 어두운 점들이 마음껏 만개하는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류신이 가지고 있던 것은 환상인 겁니다. 민족성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족성은 바꿀 수 없다. 그걸 언제 여름 깨우쳤는가 하니까 2000년 무렵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이거 뭐 이런 거 바꾸는 거 쉽지 않다 이야기죠.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6월 달부로 이러면 선거 딱 접지 않습니까? 이거 바꾸기 쉽지가 않다 이야기죠. 이거는 바꾸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러면 정리를 한 겁니다. 처형당하는 중국인을 맹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 속 다른 많은 중국이었다. 이게 지난 5년의 한국인들 모습인 겁니다. 처형당하는 중국인을 맹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 속 다른 많은 중국인들을 보고 류신이 민족성을 개조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처형당하는 중국인을 맹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 속 다른 많은 중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인에 비교하면 됩니다. 처형당하는 한국인을 맹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 속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었다. 자기 나라가 보면 골로 가는데도 다 맹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박사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박사님만 믿겠습니다. 이건 겁니다. 네 나라 아니가? 응? 이건 놈 나라가. 이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나라고 여러분들 놈 나라고 가네. 처형당하는 중국인을 맹하게 쳐다보이는 그 사진 속 다른 많은 중국이었다. 이 문장에 제가 꽂힌 겁니다. 류씨는 인간의 무식과 어리석음을 정오했고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가 돼서 엄청난 화를 당하기 전에는 아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작가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이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민족성은 개조가 안 됩니다. 제가 한 40년 전 활동 결과로 민족성은 개조 불가.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민족성이 개조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내용을 좀 뺐네요. 가만히 있었죠. 여기 나오네. 류신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일으키는 혁명에 대한 불신도 어마어마하게 심한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이익. 나라가 골로 가든 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훗날 혁명이 일어난다면 아큐 같은 쓰레기들이 설치되리라고 우려했던 것은 그랬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류신이 여러분들 인간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허무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인간 자체에 대한 한멸을 갖춘 겁니다.
뭐 너무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고 그 외의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민족성을 개조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다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다 부역하고 타협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지난 한 5년 정도.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 사람들 뭐 그렇게 돼서 뭐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훗날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아큐 같은 쓰레기들이 설치되려 우려했던 거다. 그게 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결국 뭔가 하니까 막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런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출세의 지향적인 사회인지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기자의 시각 변협 권력 앞에서 왜 입 닫나. 이익이 되니까 입을 다무는 거죠. 전부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법관도 입을 다물고 기자도 입을 다물고 이런 기사 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변협 권력 앞에서는 왜 입 다무나. 변협 회장인 모양입니다. 선출직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중대한 시점에 성명서 하나 안 내는 겁니다. 변협 차원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주당 함께 이런 가가지고 알랑방문을 잘 끼면은 또 여러분들 압니까? 국회의원 한 자리 줄지. 전부가 국회의원 한 자리 할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이 지난 9월 10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예방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변협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줄대가 이런 국회의원을 한번 해먹을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도록이 나든 나라가 망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번 하면 땡이다 이건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게 뭐가 대수냐 이야기죠. 나는 국회의원 한번 하면 된다 이야기다. 가문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 핵심 인사와 너무 가볍게 접촉한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아무도 저항 안 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도 없고 정의로운 것도 없고 그냥 내 자리를 이용해서 이람들 출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천대엽이 선택했던 것이고 그게 전부가 선택하는 겁니다. 변협회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이 양반한테 특별하게 뭡니까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전국 변호사 3분의 2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변협은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는 직능단체지만 정치권의 수건사업을 전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변호사법 1조가 규정하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사명이다. 사명이고 소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 이용해서 이름들 출시하는 것 외에는 관계없는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아무도 자기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변협은 검찰청 폐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고 있다. 한 번도 선거에 관한 성명서 하나 낸 적이 없을 겁니다. 끝. 이게 한국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변협이 최소한의 책무와 품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분명한 목소리를 해야 한다. 박혜영 기자도 뭐 이런 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 전부 다 입 다물었지 않냐 이야기죠. 변협이 정치권과 접촉하면서 선택적 신문을 일관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익밖에 없는 다 돈하고 출시하고 이것밖에 여러분들 뭐 천대입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출시하는 거 빼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골로 가면 골로 가는 거지 뭐 내가 관계할 게 있나 뭐 이런 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 한 명 갈아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이 결의에 찬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고 대통령도 그냥 갈아치울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건데 당신들 뭐 유감이야 뭐 말할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 떠노 어따 대고 상권 분립 사망 운운하노 대통령과 갈아치우는 마다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정신을 생각하면 참 깝깝한 거죠.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족 자체가 그런 걸. 국힘당 국회의원들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 또 한 자리 시켜줄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오늘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뭐 나라는 깝깝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뭐 깝깝한 거를. 이제 투자 문제 돈 버는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직한 세계니까 힘이 나죠.